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강의는 이미지 편집,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저장해 놓으신 커피 예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인데요. 자, 우리가 제목을 꾸미실 때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림과 그 다음에 도형, 우리 2강에서 배우셨던 도형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제목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만들어 보기 위해서 1번 슬라이드에서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에 있는 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비나면으로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2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메뉴 탭에 있는 도구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실 때 그림을 먼저 삽입을 하시는데요. 자, 삽입 탭을 눌러 보시게 되면 그림을 저장한 그림을 가져오시는 방법, 자, 온라인 그림이라고 해서 온라인, 즉 파워포인트 안에서 검색하셔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2010 버전 이하, 2013 이하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장한 그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있다면 이 빙 이미지 검색에서 한글로 커피보다는 영어로 커피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커피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그림 중에서, 자, 이 그림을 찾으실 때 지금 이 보는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면 이 그림을 선택하시고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자, 그 자료를 다 저장하신 분이라면 삽입 탭에 그림을 눌러서 저장한 곳에 가시면 제가 드린 그림 중에 그림 1이라는 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장을 해 놓으신 위치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1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림 1 삽입 눌러주시면 이 그림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꾸며 보시고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또 다른 그림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강사가 진행하는 그림대로 똑같이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 그림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이 커피 그림이 없으면 다른 그림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삽입됐으면 이 그림의 크기를 슬라이드 크기만큼 조절점을 이용해서, 자, 크게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바깥쪽 슬라이드 크기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버튼이 있죠. 자, 축소 버튼을 한 2번 정도 눌러서, 자, 이렇게 바깥쪽, 슬라이드 바깥쪽이 다 보이는지, 그래서 크기에 맞춰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에 제목을 쓰기 위해서 제목이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형을 위에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효과를 넣은 건데요. 우리 2강에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강아지 그림 위에 이 그라데이션, 사각형의 그라데이션을 넣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복습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홈 탭에서 보시면 그리기 그룹에 직사각형이 바로 보일 겁니다. 자, 직사각형이 보이지 않으시면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도형을 이미지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드래그를 하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이 도형의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도형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도형 윤곽선을 누르셔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놔주세요.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라데이션은 이제 기본 그라데이션인데요. 어두운 그라데이션 중에 자, 지금 위쪽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 여기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그라데이션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좀 위쪽이 진하고 아래쪽이 밝은 느낌이죠. 자, 다시 도형 채우기를 누르셔서 그라데이션에 가시면 기타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타 그라데이션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고요. 메일을 보니까 2010 버전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10으로 따라하시는 분은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나오지 않고 아마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내용은 같기 때문에요. 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2010을 쓰셔도.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그리고 선형, 그리고 방향도 지금 미리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맞춰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다 검정색으로 맞출 거예요. 자,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형 아래쪽이 이미 눌러져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만 여러분이 모두 검정색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검정색으로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맞춰주시고 이 맨 끝에 있는 검정색의 투명도만 100%로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중지점, 그라데이션 중지점, 이 강에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지점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다 검정색으로 하고 투명도를 가지고 조절하시기를 끝에 있는 중지점을 클릭을 하시고 투명도를 100%로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중지점 또 선택해서 이 투명도를 가지고 적당히 조절하시기를 한 4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 정도로 할까요? 좀 느낌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도형을 그리고 도형 안에 그라데이션을 채우실 때 선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방향은 선형 아래쪽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모두 검정색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은 투명도를 100%로 하시고 가운데 중지점은 50%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왼쪽에 이 도형이 자, 이렇게 투명을 100%로 하면 밑에 있는 커피 그림이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창은 닫고, 자, 여기 위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자, 글자를 쓰실 때, 이 그리기 도구에서 바로 선택을 한다면, 텍스트 상자, 첫 번째가 텍스트 상자인데요. 자, 이 자세히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 도형에 있는 텍스트 상자, 첫 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중간 정도 이미 장소에서 적당히 드래그를 하셔서 제목을 쓰시면 되는데요. 작은 제목부터 먼저 쓸 텐데 글자가 지금 검정색이어서 잘 안 보이니까 쓰시기 전에 글자 색을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 놓으시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 놓으시고요. 자, 이 제목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모양 등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자, 글꼴 모양과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계속 제일 잘 선택하실 수 있는 HY 헤드라인 M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요, 24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 그래서 요 위에다 살짝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합니다.
2강에서 배우셨던 거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실 때 요 텍스트 상자 선에다 맞춰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글자를 고쳐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써놓으시고 글자 크기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 크기는 제가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44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게, 그리고 자, 요 위치를 잘 잡으셔서 적당하게 위에 있는 제목하고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제목 슬라이드로 충분히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Shift 키를 누르시고 자, 이 위에 거 또 아래에 제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두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키우겠다라고 하신다면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조절하시면은 두 개의 객체의 모두 글자가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하기가 무슨 의미냐면 작은 글씨와 큰 글씨가 같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옆에 글자 크기를 크게 또는 글자 크기를 작게라는 버튼을 활용하실 거예요. 자, 두 개 선택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숫자로 지정하지 마시고 글꼴 크기 크게 한번 눌러보시고 작게 눌러보시고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한 번만 키워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틀이 작기 때문에 두 줄이 되죠. 상관없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조절점 하나를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알아서 글자가 펼쳐집니다. 두 개가 선택됐기 때문에요. 위에서 당기시나 아래에서 당기시나 같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하는 것도 좀 배워보실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 정도만 좀 꾸며서 적당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도형과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꾸며 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좀 느낌 있게 이 문서를 꾸미신다고 하면 글상 이 밑에 대표적인 커피 원두를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하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글꼴 색을 우리가 바꾸실 수 있어요. 글꼴 색을 바꿀 때 스포이트라는 기능도 우리가 좀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포이트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 그림의 색상 중에서 이런 색상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에서 글자색을 추출해 내실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색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런 좀 밝은 색상의 글자색으로 추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밤색이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2010 버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스포이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비슷한 색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거나 다른 색을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요. 2013 버전부터는 스포이트 기능을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스포이트 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다음 강의까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꾸며 주셨으면, 자, 세 번째 제가 만들어 드린 슬라이드는 지우세요. 자, 요거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해서 지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왜냐면 이건 제가 저장해서 드린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탭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장을 할 위치, 바탕화면이면 바탕화면 각각의 위치가 있겠죠. 자, 그 위치에 가셔서 파일 이름을 자 이렇게 해주셔요. 예제를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되는 위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위치가 없다면 바탕화면에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위치에다가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쓰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자, 계속해서, 자,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실 때, 이번에는 제목만이라는 슬라이드로 추가를 해주세요. 제목만이라는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시고, 자, 이 위에 칸을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할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하시기를 텍스트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했을 때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걸 이번 강좌에서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쓰신 거를요, 여러분 고치시는데요. HY 헤드라인 M체에 그대로 가고요. 자, 글자 크기 안 고치겠습니다. 기본 글자 크기, 그리고 가운데 맞춤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림을 삽입을 하시는데요. 자, 삽입 탭을 누르시고 제가 올려놓은 그림을 다 다운받으셨다면 자, 그림을 눌러서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자, 이 그림을 다 가지고 오실 때 그림 2를 빼고 나머지 그림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드래그를 해서 삽입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한꺼번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의 크기를 최대한 이렇게 조절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펼쳐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펼쳐 놓으세요. 그림을. 자, 이 작업이 힘드시면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삽입을 눌러서 그림을, 그리고 커피 그림이 있는 곳에서 클릭하고 삽입, 그리고 클릭하시고 삽입해서 5개의 그림을 모두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저장된 그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 그림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저장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이 2013부터는 바로 빙 검색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커피를 검색을 해서 가져오실 수 있죠. 자, 커피를 쓰실 때는요, 한글로 쓰시기보다는 영어로 쓰시면 또 커피 그림이 좀 다르게 검색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한글로 쓰시던 영어로 쓰시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커피 그림 5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 커피 종류마다 이제 이름을 달기 위한 목적인데요. 연습이니까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 5개의 그림을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서 그림 5개를 클릭해서 5개가 다 선택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일일이 가지고 오시던 한꺼번에 갖고 오시던 그림을 쫙 펼쳐서 드래그해서 펼쳐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그림 도구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림 도구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그림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크기, 자, 크기 부분을 보니까 여기 높이하고 너비가 어때요? 선택이
글자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선택된 그림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그림을 자세히 서식상자 버튼이라고 해서 이 작은 버튼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대화상자 또는 작업창을 불러내는 버튼입니다. 서식상자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2013부터는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창이 옆으로 나오고요. 2010에서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런 차이만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크기 및 속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이 부분에 가로, 세로 비율 고정과 원래 크기에 비례하여가 그림은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체크를 풀라는 이유는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 여러분이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실 때 16대 9로 촬영하시거나 9대 16으로 촬영하시거나 또는 4대 3으로 촬영하실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있죠. 그런 비율들이 그림에는, 사진에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제하고, 자, 높이를 한번 정하시는데요. 자, 5라고 쓰시고 엔터, 너비도 5라고 쓰시고 엔터.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림의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5라고 쓰고 엔터, 너비도 5라고 쓰고 엔터. 자, 센티미터 단위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크기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드시려면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놓고 원하는 크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의 경우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그림으로 채우는 방법을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우셨지만, 그림을 그대로 삽입을 했을 때는 원하는 사이즈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얘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이렇게 적당히 드래그해서 나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눈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자,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클릭, 클릭. 자, 지난 강좌에서 하셨던 거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이 창을 좀 닫겠습니다. X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클릭, 클릭 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정렬 그룹의 맞춤이 있습니다. 정렬 그룹의 맞춤에 가셔서 이 그림들을 중간 맞춤을 하시게 되면 얘네들끼리 가운데 중간 맞춤이 됩니다. 중간. 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로로 맞춰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맞춤을 눌러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된 얘네들끼리 가로의 간격이 지금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 그대로 선택 5개의 그림이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자, 요 첫 번째 그림에서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그대로 아래로 조금 떨어져서 중간에 글자 들어가야 돼요.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자, 복사인데 수직 또는 수평으로 복사하실 때 쓰는 방법이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지금 하시는 작업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런 핸들링 하시는 것들이 지금 요 강좌에서는 목표예요. 그래서 도형이나 그림을 자유롭게 다루실 수 있어야 그 다음 디자인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을 조금 효과를 지금 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어떻게 주시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래 그림을 요걸 클릭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조정 그룹이 있어요. 조정 그룹의 색을 누르셔서 다시 칠하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자, 저랑 뭐 똑같으실 필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색을 가지고, 제가 뭐 예제로 보여드렸지만 꼭 예제랑 똑같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자, 어떤 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드린 거하고는 또 다르게 또 색상을 바꿨지만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슬라이드는 그림을 배열해서 복사를 하고 그림의 색 조정 그룹에서 색을 조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글자를 쓰실 때는요. 자, 홈 탭에서 그리기 도구 보시면 텍스트 상자 자,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써 보시기를 첫 번째는 써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 자, 이 글자는 그대로 똑같이 할게요. 자, 이 같은 글자를 쓰시고요. 자, 글자 크기를 살짝 줄였습니다. 18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자, 근데 도형의 크기를 늘려야만 그죠? 이렇게 다 한 줄로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자, 4번 복사를 해서 글자만 고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자, 그대로 한번 복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부터 여러분이 글자를 이렇게 고쳐만 주시면 돼요.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 자, 이 그 중간에 입력된 텍스트 상자를 Shift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실게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홈 탭의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 주셔도 대표적인 커피의 원두 종류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그 다음 하나씩 만델링에 대한 거, 케냐에 대한 거 이런 거 설명을 해나가시는 것 어떨까?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요거 작성 끝나셨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역시 지워주세요.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제 각각의 커피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 그림 도구 서식을 눌렀을 때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림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자, 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타일을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다양하게 한번 선택을 해 보셔요. 그림 삽입하고 자,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 그림의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고요. 삽입 누르시면 제가 드린 그림 중에 예가치프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삽입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크게 자, 조절을 해 보시면 요 바탕의 흰색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 도구 서식에서 왼쪽에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제거를 누르시면 이 안쪽에 하얀색 조절점이 있는데요. 이 조절점을 적당히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자, 이렇게 배경이 없어지는데 요 보라색 부분이 배경이 없어지는
제거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제거되면 안 되는 영역까지도 제거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보관할 영역, 제거할 영역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보관할 영역 표시를 클릭을 하고 이 안에 원두들이 조금 지워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짝 드래그해서 좀 더 내용을 살려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거하실 때는 제거할 영역 표시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보라색으로 되는 영역이 지워지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제거를 원하시는 대로 하고 그리고 상단에 변경 내용 유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경이 이렇게 단색으로 이미지와 배경이 명확히 구분이 될 때는 배경 제거가 쉽지만 경계가 모호할 때는 배경 제거로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의 이 외곽 처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그림 효과에 네온이라는 효과로 가서 조금 이렇게 테두리를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이 꾸며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